제가 TA 항공에서 저점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수할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미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들이 아니고 충분히 낮은 자리에서 공략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이 정도면 말입니다. 이 하방으로 더 보내야겠다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 정도, 한 2만 6천 원이네. 2,600원. 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시그널 보시면 되겠죠. 좀 더 기다리면서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건 저는 지금 방산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건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어떻어요? 스타트 한 라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쭉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야?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자, 전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해요. 뉴스에서 뭐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쭉 치고 올라가는데 워낙 지금 3분기, 4분기는 어때요? 실적이 별로 그냥 높은 종목이 아닙니다. 내년도 포워드 가스가 올해 대비해서 한 200% 성장, 뭐 영업이익 성장 이런 것도 예상되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원점 타격으로 보셔야 돼요. 거의 원점 구간. 그렇죠? 지금은 전대 시그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다 속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20일 이평 윗단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양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그널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시그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단기 투자하시는 분이나 스윙 거래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포지션은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과거에는 제가 18,000원 이야기 드렸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건 제가 잘 말씀드렸네요 라고 표현드리지 않겠지만 다음번에 들어오실 때는 말입니다. 그러면 19,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면서 가시는 그런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가이던스가 좋더라고요. 방산 부분에서 특별히 악재가 없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LIG 넥스원인데요. 제가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잖아요. 앞에서 어떤 종목하고 비슷합니까? 일진전기하고 모양새가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죠? 이건 무시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손이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일 때 손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거의 다 왔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매물벽이 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하방으로 지금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 가냐? 그럼 여기 아래쪽에 가야 돼요.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여러분, 성급한 마음을 좀 버리시고, 가끔은 우리가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게 기다려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정도로 이렇게 툭 떨어졌다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충분히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심을 하자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지금 조정받는 것들이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잖아요. 조정을 받는 순간에서 어느 정도 분명히 내려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L들이 여러분 분할 매수 계속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냥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실 때 늘 여러분 체크를 해 나갈 때 분할 매수를 해주는 조건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짧게 보시면 타이트하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해석을 하면 221 이동평균 아래쪽에서 주로 매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린 쪽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좀 이렇게 끌고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손해하고 얘가 이평선이다 만나는 그 잘. 그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면 한 1월 중순 뭐 이쯤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라고 저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올라갈 만한 사이는 많지 않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도 캐파 정설이 이부 전력 설비 업체 중에서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고 조그와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때요? 내년도 2분기 정도에 공급이 들어간다, 납품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주가가 턴어라운드 할 만한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역배열 구간이고요. 그걸 반영해 주는 그때까지는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래 종목을 리뷰해 드리니까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언급해 드렸던 거니까 네오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좋긴 한데 최근에 반도체 메모리 가격 뭐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네오센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주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는 제가 최근에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가 바로 그냥 끌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에 오늘까지는 버텨주시고요. 내일 만약에 음봉이 뜨면 일단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린 다음에 다시 생각을 좀 해보자. 내일 정도에 음봉이 뜬다 그러면 우상방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하면 내려왔다가 다시 굴렀다 눌리고 나서 그죠?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들이죠. 딱 봐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 수주정보가 계속 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확 당겨주진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그렇게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제가 보는 과정은 아주 단편적으로만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 요 구간만 노려볼 건데, 단기적인 반등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트레이딩 포인트 접근했던 거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지금 서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역별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니까 어때요? 높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커브링 들어오는 구간 많이 봐야 어디다? 여기 이 오버행 떨어진 이 자리에 하방부 절반 잘라서, 그죠? 저 자리가 31,800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봐도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눈치껏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 바이오팜입니다. 오늘까지는 홀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드 하시면서 내일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하거나 오늘 시간에 걸려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에서 음봉된다라고 하면 정리하고요. 오늘 뭐 오후장 2시 넘어가지고 또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또 정리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요.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치고 올라왔다가 21이평 윗단으로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눌러주는 케이스하고요. 여기까지 좀 더 올라가주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지는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HK 이노엔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이날부터 좀 진행을 좀 했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38,000원.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는 38,000원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하방으로. 근데 어쨌든 지금 시그널이 아주 좋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너는 여기서 이게 매수를 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이쪽 하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을 한번 볼까요?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예,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쪽을 제가 보고 싶은 것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서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저점 구간에 들어와서 이 아래쪽에서, 여기서 구간에서 줄겨 나가는 것은 그닥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것도 스펙이 작진 않죠, 물론. 그죠? 예, 38,000원에서 36,000원 이 정도 사이게 되면 아마도 뭐, 소소하게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이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12월이나 1월 초까지는 기다려 보기로 한 것이니까 그 정도 상태에서 12월 초까지, 12월 말까지나서 1월 초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게 여기를 무너뜨릴 확률 제가 볼 땐 높지 않지 않나, 많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은 갖다 여러분 여기 34,350원 이런 라인들이 손절 라인이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실 때는 그런 라인을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단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충분히 수급이 쏠릴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CJN 한번 생각해 보면 CJN은 계속해서 홀드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보면 제가 아티스트 스튜디오, 오징어 게임 2까지, 요게 이제 우리가 수익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셀트리온하고 더불어서요. 요거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매수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10%씩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더 담아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센트리온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예, 센트리온 오늘 시그널이 조금 안 좋긴 하죠. 근데 저 정도 시그널 나쁜 시그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왜요? 여기 윗단에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이동평 크루즈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이 자리 오면 차익물 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보면 보통 여기
이 자리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8만 2천 원을 갖다 저는 그 익절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2천 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계속해서 홀드하고 드리블 해 가봐야죠. 그래도 뭐 여기 윗단을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단기적으로 최근에 보면 그나마라도 셀트리온 쪽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도 관련돼서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은 종목별 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리뷰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도 좀 괜찮으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